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출산 조작에서 말이 많았던 승무원이 아들과 함께 수감이 됐네요. 네. 원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갈 때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유치장 같은 경우에도 경찰서장이 적절하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구치소나 교도소도 실제 지금 8명이 그 18개월 미만의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 교도소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41세 된 국내 항공사 여승무원이 2010년 3월과 그다음에 2012년 9월 달에 허위 신고를 해서 결국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4년간 육아휴직 등을 하면서 4,800여만 원 상당의 허위 금액을 과다로 지원받죠. 예. 근데 세 번째 출산을 했는데 결국 이게 이제 최초의 발견이 어떻게 됐냐면 강남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2010년도 출생한 아이가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기억을 하시죠. 예비 소집에 안 나온 아이를 나중에 수사를 의뢰해서 해보니까 그렇죠. 실제 안 매장된 살인사건으로 번졌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밝혀졌는데 결국은 지금 화제가 되는 건 또 유치장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젖을 먹이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이 부분이 여러 그 시청자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약간 의아한 게 아니냐 이런 걸로 그렇죠. 화제가 되고 있죠. 예, 아니 어머니가 감옥에 가게 되면 아이는 뭐 아빠나 뭐 이모나 삼촌이나 누가 맡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감옥까지 아이를 데리고 오는 다만 겁니까? 이게 형집행 및 수용자 초유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은 실제 아이를 낳은 친모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1년 6개월까지 있는 아이를 같이 있으면서 젖먹일 수도 있고 같이 대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돌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이의 어떤 그런 상황에도 좋다라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아빠라든가 아니면 외할머니나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 이 생모인 이 승무원 스스로가 같이 있기를 그는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떼어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승무원이 얼마나 지금 구치소에 있을지 형을 있을지 어떤 형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바란다고 하면은 18개월이 될 때까지는 같이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의 경우에는 3번 정도 출산의 정황은 있었는데 실제로 출산한 건 이번이 처음 아이인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2명이 출생신고를 했지만 그 출생신고는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아이를 낳은 게 올해 6월 달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 세 번째 아이가 지금 올해 6월에 낳기 때문에 거의 나이가 비슷하다고 네. 보는데 아직 100일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젖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경 속에서는 그러니까 젖병에 대한 소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 이 위생 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굳이 이 구치소까지 아이를 데려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니와 함께 친정에서 생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사실 엄마가 아니더라도 돌봐줄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 구치소에 가서 물론 엄마가 직접 모유를 수유한다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2명의 아이를 허위 출생 신고한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직접 낳은 아이까지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근데 이제 같습니다. 엄마의 마음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의지가 강하면 그건 또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영화 김윤진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하모니라든가 7번 방의 선물을 보면 육아를 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근데 실제로 보니까 청주 여자 교도소인가요?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도 3명의 엄마가 3명의 아이하고 한 7평 정도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아 의지가 강하면은 이제 일단 알려진 바로는 교도소장이 많은 것들을 협조를 해주면서 육아를 할 수 있게끔 다만 이제 18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엄마하고 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가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8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국 다른 가족이 있으면은 가족한테 맡기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쉘터라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곳에 맡겨야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친엄마 그러니까 승무원의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상도 쪽에 있는 외갓댁에 맡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는 의아스러운 것이 여기에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나옵니다만 도대체 이분의 남편은 누군지 이 아이의 아빠는 누군지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미스터리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에 어떤 내부적인 가족 사정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아빠의 어떤 역할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감옥에서 출산을 하면 국가가 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18개월까지는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형의 수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8개월, 출생 이후 18개월 동안은 네. 부모가 원하면, 엄마가 원하면 같이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사건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금 르모 씨라는 41세 된 국내 항공사 전직 여승무이죠. 지금 해고됐으니까. 네. 이분이 출생신고를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출생을 할 때 상당히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이걸 노린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인터넷에서 출생신고서를 다운받아가지고 여기에 그 다음에 기입을 하고 2007년도에 사망한 강남 한 병원의 의사 이름을 기입을 해서 이조를 합니다. 이걸 강남구청에다가 제출했는데 이게 출생신고가 등록이 돼버립니다. 네. 호적에. 결국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상당한 돈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았는데 지금 OECD 국가 35개국 국가 중에 한국, 중국, 일본만 부모가 신고하도록 돼 있고 네. 나머지 영국,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선진국에서는 전부 병원 의료기관이 출생 신고를 같이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문제점으로 부각돼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졌느냐예요. 어떻게 밝혀졌냐 하면은 이 첫째 녀석이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나이가 학년 가동이 되니까. 됐는데 네.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 기관에서 찾아 하다 보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아이를 둘까지 거의 신고했는데 그동안 이 행정관청은 뭘 했는지 돈만 줬다는 것이 국가 일들이 다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고 이것 이외에 다른 케이스는 없는지도 한번 또 정비를 그러게요. 해봐야 그러면 된다. 8년 동안에는 나라에서 깜깜이로 깜깜이라 모르는 되었다는 거잖아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강남구청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6명의 직원이 2명은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4명이 재등록이나 심사를 하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고 합니다. 하루에 30에서 40건의 신고가 들어오는데 혼인신고, 이혼신고, 출생신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지금 국가에서 대체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하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인근 나라의 가난한 나라에서 임신을 하면 이 나라에 와서 범죄를 일부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다는 거죠. 감옥 시설이 너무 좋고 아이를 다 길러주니까. 아무튼 이런 빈틈이 없도록 정부 행정이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데이 모닝쇼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화제 소식 전해주실 4분 모셨습니다. 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최진영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썩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예, 고속도로에서 팔중추돌인가요? 대단히 큰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또 졸음운전인 것 같다. 그런 내용이네요. 예, 2일 오후 3시 55분경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고속버스 천안 무항리 지점이죠. 이게 이제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인데 네. 여기서 고속버스 운전자가 앞서가는 이 고속버스를 결국 이제 추돌을 하면서 연쇄적으로 6중 추돌이 났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사고로 이제 결국 부부가 40대, 38세하고 40대 남편과 부부가 사망을 하는 그런 사고인데 네. 결과적으로 3명이 부상당했는데 결국 부상자는 더 늘어난다고 하죠. 근데 이 경찰이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하고 블랙박스를 보니까 운전자가 사고 당시 기억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판독을 해보니까 앞에 가까이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봐서 현재는 졸음 운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네. 그 승용차를 운전하던 남편과 또 부인이 사망한 네, 사건이죠.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분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흉기처럼 졸음운전차가 받은 건데. 그렇습니다. 참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고속버스 기사들이 과로하고 무리하게 지금 운전을 하다가 졸음 운전하는 케이스가 있다. 특히 이제 보면은 쉴 시간이 거의 없이 하루 종일 운전하는 그런 케이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성적 고려해서 근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조절을 하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 조절 장치 이런 부분도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이후에 아무런 어떤 그런 개선책도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인데요. 실제로 아까 백 팀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보통 사람이 이렇게 깨고
가면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스키드 마크조차도 없이 그대로 갖다 박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분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운전했던 그 50대 부부가 그 현장에서 그렇게 그 세상을 뜬 그런 비극적 사건인 것 근데 같습니다. 어저께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에서도 대형 사고가 그렇죠. 2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중추돌 사고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그 오전 11시경인데 안성이죠. 안성 경부고속도로상 안성에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네. 이것도 한 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셨는데 결국 45세 고속버스 기사가 58세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추돌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결국 이게 연쇄적으로 또 사중 추돌 사고가 나서 안타깝게도 최초의 고속버스 운전자, 사고를 유발한 고속버스 운전자가 결국 사망을 하는 이런 사망사고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전국 고속도로상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 대형 버스라든가 아니면 화물차, 이런 트레일러, 이런 주변에 차량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트라우마,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9월달 들어서 날씨가 좋기 때문에 이른바 행락철이죠. 예. 특히 이제 그 조금 있으면은 단풍 그 관광을 많이 가실 텐데 보면은 그 멀리 그 어떤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새벽 일찍 보면은 그 차를 대절하게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때보다 이번 가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날씨가 매우 좋기 때문에 행락철을 맞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행정관청에 있어서 이 근무 환경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난번 우리 사고 때 터널 지날 때 그 졸음운전 영상 그렇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끔찍해서 다시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사고는 막아야겠습니다.